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단절됩니다. 우리는 이 단절의 원인을 진심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성격이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진심과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더 깊은 오해와 더 큰 단절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심의 영역이 아니라 문법의 차이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사랑과 관심이라는 문법으로 사용했는데 상대방은 그 단어를 비난과 간섭이라는 문법으로 해석해버렸어. 우리의 진심은 달랐던 게 아니라 단어 사용의 규칙이 달랐던 거야.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침묵을 존중이라는 문법으로 사용했고 상대방은 무시라는 문법으로 해석해버렸어. 결국 우리는 단절되었지. 우리가 타인과 단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언어 사용은 본질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다른 문법을 따를 때 소통은 실패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이 문법의 차이가 화용론적 실패라는 심리학적 대화 오류를 초래하여 단절을 완성하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문법은 언어 사용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문법은 단순히 명사, 동사의 배열 규칙이 아니라 특정 단어나 문장이 특정 언어 게임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문법에서는 논리적 증거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는 규칙을 가지지만 과학적인 문법에서는 검증 가능한 가설이라는 규칙을 가집니다. 우리가 타인과 단절되는 것은 진심을 담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문법적 규칙을 적용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걱정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문법 속에서는 통제라는 기능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 심리학 및 언어학의 화용론적 실패 이론은 이 문법적 차이가 소통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화용론적 실패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지만 맥락적 사용 규칙의 차이로 인해 의도한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문법적 의도가 상대방의 문법적 기대와 충돌할 때 나는 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겠어라는 단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단절된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의 차이가 진심을 왜곡시키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문법적 불일치가 심리학적, 화용론적 실패를 초래하여 상호 이해의 접점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단절은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문법 개념과 문법적 농담 논의를 통해 언어 사용의 규칙이 어떻게 소통과 단절을 결정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리학의 대화 오류와 화용론적 실패 개념을 결합하여 이 문법의 차이가 어떻게 심리적 단절을 심화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진심을 넘어 문법적 조율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문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어의 구조적 규칙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특정 단어나 문장이 특정 언어 게임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규칙의 총체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문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리학의 문법에서는 이 문장이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규칙을 가지지만 실존주의적 문법에서는 유한한 존재의 조건이라는 규칙을 가집니다. 우리가 타인과 단절되는 것은 이처럼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문법적 규칙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만 비트겐슈타인적 통찰에 따르면 진심은 문법이라는 필터를 거칠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진심은 나의 문법을 통해 표현되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의 문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단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그림은 문법의 차이가 어떻게 진심을 왜곡시키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적 농담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법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소통의 단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돌덩이가 생각할 수 있다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배열은 가능하지만 우리의 공통된 언어 게임 속에서 돌덩이라는 단어의 기능에 위배되므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타인과 단절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의 문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혼란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문법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당신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관계를 단절합니다. 단절은 곧 상대방의 문법을 나의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의 선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소통은 문법을 공유하거나 혹은 새로운 문법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조율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단절을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지금 이 단어를 어떤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법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서로의 문법을 확인하고 잠정적인 공통의 규칙을 설정할 때 비로소 단절은 해소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현대 심리학 및 화용론에서 화용론적 실패는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의 차이가 실제 소통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화용론적 실패는 문장 자체는 문법적으로 맞지만 말하는 맥락, 의도,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적 기대치에 맞지 않아 소통에 실패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밀감이라는 문법으로 반말을 사용했지만 상대방은 예의라는 문법으로 해석하여 모욕감을 느낄 때 화용론적 실패가 발생합니다. 이 실패는 단순히 오해에 그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의 소통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판단으로 이어져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상대방의 화용론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심이 담긴 말이라도 무례함이나 비난으로 해석되어 단절이 완성됩니다. 이 그림은 문법의 불일치가 소통 단절을 낳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의 대화 오류 이론은 문법의 차이가 심리적 단절을 가속화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대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귀인 편향을 범합니다. 즉, 단절의 원인을 상대방의 성격이나 의도와 같은 내적 요인으로 돌립니다. 이 귀인 편향 때문에 우리는 문법을 조율하려는 비트겐슈타인적 실천 대신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며 관계를 단절합니다. 단절은 진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문법 충돌을 상대방의 인격적 결함으로 해석한 심리적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심리적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문법을 자각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타인의 다른 문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상대방의 문법이 나의 문법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할 때 문법적 충돌은 소통의 단절이 아닌 문화적 차이로 수용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심리학의 이론은 우리가 타인과 단절된 이유가 문법의 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진심을 담은 단어라도 서로 다른 문법으로 해석되어 화용론적 실패를 겪을 때 단절은 필연적입니다. 단절은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의 규칙이 서로 다름과 심리학적 대화 오류와 귀인 편향이 결합하여 상대방의 문법을 인격적 결함으로 치부할 때 완성됩니다. 진심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법의 조율이라는 기술적인 실천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문법을 질문하고 새로운 규칙을 합의하는 실천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단절을 느낄 때 진심에 대한 질문 대신 문법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법을 이해했다면 두 사람이 잠정적으로 따를 공통의 새로운 문법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소통의 토대를 만듭니다. 당신이 타인과 단절되었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문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심만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으며, 심리학의 통찰처럼 그 문법적 충돌을 인격적 결함으로 잘못 해석한 심리적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강력하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은 문법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심을 넘어 문법을 조율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상대방의 문법을 분석하고, 심리학의 가르침처럼 문법 충돌을 인격적 오류로 해석하는 편향을 경계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단절의 벽을 넘어 진정한 연결과 소통의 평화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문법적 이해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